전기직도 비정규직자도 시험 볼 수 있나요? 처음 딱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주무관님만의 그런 약간 디테일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과목을 한 과목을 풀더라도 안녕하세요, 동티브의 현입니다. 요즘 저희 채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다양한 직렬 인터뷰에 대한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많이 들어오는 직렬 요청 중에 하나인 그 전기직 주사님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영희 주무관입니다. 긴장을 좀 많이 하셨어요. 오늘 좀 잠도 좀 못 주무시고 좀 이렇게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렵게 모신 주무관님이다 보니까 알아야 될 정보, 몰랐던 정보, 그리고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정보까지 아주 쏙쏙들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직이 사실 저희가 이제 전문 분야라는 거 정도만 이제 대충 알고 있는데 굳이 전기 직렬을 하시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대학교 때 전공이 전자공학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처음에 솔직히 얘기하자면 뽑는 인원이 적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가 시험 공부할 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자공학 쪽이랑 전기랑 좀 같은 분야예요?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목도 비슷하고 배운 것도 많이 시험에 나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험 생활이나 뭐 전기 직렬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직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직이랑 지방직, 전기직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까요? 제가 알기론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지원 업무나 그리고 일하는 곳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우선 시민 근처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시민 근처에 밀접하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민 업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지방직 쪽으로 시험을 보신 거예요? 집에 가까워서. 왜냐면 또 지방직을 그 해당 지자체가 있으니까 또 그래서. 전문 직렬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가산점의 크기, 혜택 이런 게 좀 크잖아요. 기술직은 많이 크죠. 기사 같은 경우나 기사산업기사는 5점의 가산점이 있고 기능사 같은 경우는 3점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중이죠. 5점, 3점이면 진짜 네. 거의 당락을 잡아야 정도로 큰. 가끔 이제 저희 댓글에 기능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거든요. 기능장 있죠? 기능장은 시험생들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경력이 많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능장 같은 경우는. 딸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르면서. 기사 같은 경우도 실무 경력이 아니라 뭐 공부를 3년을 했거나 실무 경력 뭐 5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데 기능장은 제가 준비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게 그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공부가 그 이제 수험 생활에 있는 공부, 그 과목에 있는 공부랑 그 과목이랑 좀 차이가 날까요? 시험 과목이나 그 문제나 난이도나 이런 거. 난이도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마 시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이 문제를 내가 왜 못 풀까라는 뭐 관련도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내가 왜 못 풀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모르는 문제들은 좀 일러놓고 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편하게 했던 시험 같은 거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기사 시험이나 이런 시험, 자격증 시험은 사실 모르는 문제는 넘어가도 크게 무방하지 않은. 그쵸. 왜냐면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렇죠. 문제가 총 몇 문제예요? 필기 20문제씩 5과목이고 실기는 필대평이에요. 실기도 실기도 좀 있구나. 그러면은 사실상 그 중간에 봤을 때는 그 자격증 시험이 그 공무원 시험에는 도움이 된다? 많이 되죠. 많이 돼요? 많이 되죠.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8년 차인데 제가 시험 볼 때쯤만 해도 인강이나 뭐 문제풀이 강의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후배들한테 물어봤는데 지금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없다 보니까 공부를 한 게 기사 문제집 풀이랑 그리고 관연도 풀이가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많이 도움이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 들어올 때 가산점 받고 와서도 많이 쓰고. 그러면은 사실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거의 80% 이상이
지금 자격증 고르셔서 저희 지금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도 그러면 20% 정도는 계세요? 없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굳이 안 탔어요? 5점 없어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러신 분들도 있고 준비하다가 시험이 먼저 된 거죠. 같이 준비를 같이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같이 될 줄 알았는데 기사는 떨어지고 시험이 된 경우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럼 산업기사 자격증이나 뭐 기사 자격증 같은 거를 따면 공무원 이제 생활을 하실 때 수당이나 이런 게 또 따로 붙나요? 자격증 수당이? 기술직 같은 경우는 기술정보 수당이라고 3만 원이 붙는데 메뉴? 매 달이죠. 매달. 근데 기사 같은 경우는 3만 원에 이제 추가 가산점이 있고 산업기사는 2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무조건 기사를 따셔야겠네요. 3만 원 하시려면. 만 원이 그죠? 이게 매달 사실 받으니까 따져보면은 그죠. 몇십 년 동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큰 기사 자격증을 또 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비전공자 분들도 시험이 다 되시더라고요. 전기직도 비전공자도 시험 보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자체는 없습니다. 비전공자가 없다? 네.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시험은 볼 수 있는데 시험 볼 수 있는데 아마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수학이나 물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하는 거는 이게 대학교 거의 3, 4학년 과목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처음 딱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비전공자 분들도 어느 정도 나 갑자기 이제 전기 쪽에 관심이 생겨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기사 공부를 해보시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기사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붙어야지 하지만 공무원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업무나 취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쵸. 취업할 때도 이제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니까 어쨌든 비전공자 분들도 그런 기사 자격증을 통해서 뭐 나중에 가산점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일을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걸 먼저 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럼 이제 주무관님이 이제 수험생활 때 하셨던 이제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공통 과목은 다른 뭐 행정직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전공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이랑 조금 달랐던 게 저희는 뭐 인강이나 문제풀이가 없었었어요. 인강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기직에 대한 인강이 없었었어요. 그러면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 디지포털에 이제 공무원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풀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강사분들도 있고 인강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시장이 좀 커졌다 보니까. 그렇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공고를 잘 모르잖아요. 신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공고가 언제 뜨나. 또 저 같은 경우는 경력 경쟁이라고 좀 다 특이한 시험을 봤는데 이게 공고 뜨고 2개월 뒤에 시험을 다 바로 봤어요. 공고 뒤에 2개월 뒤에 그 1년에 보통 한 번 정도는 공고가 뜨나요? 그 시험은 몇 년 전에 하고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주무관님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들어오셨다고 그쵸. 하셨는데 저희는 세 과목 보고 들어갔죠. 태과목이면 뭐였어요? 전기 과목 2개, 물리. 그럼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필수라고 하는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는 보지 않고 들어오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문적인 그 과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공부 기간은 상대적으로 좀 짧으셨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좀 그전에도 좀 아셨으니까. 한 4개월 정도를 했는데 그 공무원 준비한 것만 딱 4개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공채를 이 시험이 떨어진 줄 알고 공채를 준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붙어서 그냥 들어왔죠. 그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 나는 떨어졌을 줄 알고 했는데 네, 정말로 떨어진 줄 알고 바로 독서실 다시 끊고 이제 국사부터 다시 하려고 국어, 영어, 끊었는데 한국사 해야 되니까. 네, 붙었어요. 그러면 전공 과목은 이제 그 오답풀이나 이런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걸로만 공부를 그냥 하시던 거예요? 거의 기사 관련도 프리집 보면 나올 수 있는 과목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문제 위주로 풀고 그리고 이제 국가직 시험지가 지금 공개가 되잖아요. 그때는 공개됐었거든요. 제가 본 시험은 문제은행이어서 문제가 공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국가직이랑 서울시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자격증 시험이랑 겹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제가 잠깐 보긴 했는데 인강이 생겼다 뿐인 거지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 풀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의 느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공무원 시험을 새로 하셨을 때 그 몇 회 정도 하시고 공부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저는 시험 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2번 시험 봤거든요. 2개월 2번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게 물리 같은 게 문제였었거든요. 저희는 물리요? 물리가 원래 7급 과목에만 있는데 되게 특이하게 9급인데 물리가 있었어요. 그 해당 이제 그쵸. 진열만. 이게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전 7급 물리 시험집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난이도는 조금 더 낮더라고요. 7급보다 조금 낫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주무관님만의 그런 약간 디테일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 공부할 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격증 공부 같은 거는 모르는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이거는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 문제 두 문제가 사실 당락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수험생분들 중에 그런 분들한테 좀 들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을 한 과목을 풀더라도 초시계를 재놓고 몇 초 동안 푸는지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풀 수 있는 개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리면 이거를 더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정말 안 풀리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물리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재고 풀 경우는 그건 패스를 해야죠. 그러니까 다음에 복습기를 할지 몰지언정 그런 경우는 패스를 하는 게 맞죠.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먼저 풀고 체크를 해놨다가 좀 나중에 풀고 이런 식으로 좀 혹시 모르니까 똑같이 나오면 바로 풀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도 간간히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경쟁률이라는 건 어떻게 됐어요? 경쟁률은 이게 저희가 10대 1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10명을 뽑는데 그때 다른데 접근이 좀 쉬워서 일단은 세 과목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동안 뭐 사실 좀 짧게 하셨으니까 여쭤보기도 좀 그렇긴 한데 슬럼프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것저것 준비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마 정기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아마 TO가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뽑는 인원도 많고 근데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지자체에 1명, 광역지자체에 한 1명 이런 정도밖에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안 뽑는 해도 있죠. 그 전문직렬 같은 경우는 그런. 그쵸. 저 한 전전 제가 준비하기 한 1년 전만 해도 안 뽑았었고 이거 1명, 2명 이 정도니까 이게 준비를 해야 할까? 그리고 내가 과연 그 많은 인원 중에 1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있으니까 불안했던 게 있었죠. 사실 모든 수험생분들의 공통적인 그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 이게 사실 이게 붙지 않으면 아예 그 공부 기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시험 자체가 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필기 합격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고 필기 합격하시면 사실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면접은 좀 이렇게 편하다, 거의 다 붙는다, 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땠어요? 중간이었어요. 저는 일배수로 뽑히다 보니까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동기적인 안정감. 완전 안정감이 있었죠. 친구가 가서 춤춰도 붙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춤추셨어요? 실까 하다가 저희도 이제 면접 볼 때 자소서나 이런 것도 따로 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다소도 냈었고 저는 사기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많이 잘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좀 내면 좋을까요? 뭐 공무원에 대한 포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기업도 똑같겠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그리고 저희는 기술행정이잖아요. 그런 비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그런 자소서를 기준으로 어떤 질문이나 그 생각나는 주무관님이 했던 뭐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팁 같은 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이라고 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공도 전문직렬이다 보니까
그 직렬에 대한 뭐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은 대답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떤 거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되게 쉬운 거였는데 뭐 공무원의 복지나 이런 게 어떤 법에 나와 있냐 되게 뭔지 아실 것 같지 않죠? 전혀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본. 너무 당연한 거에서 준비를 안 했는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 되게 당황했었어요. 진짜 당황스럽겠는데요? 그렇죠? 뭐라고 하셨어요? 좀 모르겠다고 했는데 네. 뭐 근데 좀 자상하시게 공무원법이라고 아. 공부 한번 해보라고 알려주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또 전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아, 네. 또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런 그랬을 것 거 같아요. 같나?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전공 관련해서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저기 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전공 과목은 또 어떤 걸 위주로 조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지자체에서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최신 기술직이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좀 많더라고요. 아 전기 관련한 최신 좀 신문이나 뭐 뉴스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봐요. 그런 것도 제가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좀 실제로 많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질문이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과제했던 게 나와서 조금 수월하긴 했었어요. 운도 좀 나는 따라주죠. 조금 운이 좋았죠. 뭐 수험생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정기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선배 공무원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기직이 어떻게 보면 뭐 지자체의 소수 직렬일지 모르지만 하는 일이 되게 다양하고 되게 기술직으로서 기술행정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직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자신감을 가져서 공부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정기직 주무관님의 수험생활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2편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